재판관 김희수의 반대 의견. 7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중주권은 주권 독점의 특권적 현상을 타파하고 지금껏 정치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계급계층의 주권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이지 국민주권의 원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생중심의 자주자립경제체제는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회복지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경제적 토대가 되는 사유재산권이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박탈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코리아 연방제는 체제통일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통일국가를 전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피청구인이 종국적으로 추구하는 통일국가의 상은 코리아 연방제 통일안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국가보안법 폐지 등 피청구인의 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된 여러 현안에 대한 하나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피청구인의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한 집단의 주권을 배제한다거나 기본적 인권을 부인하고 나아가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노동당 시기 강령에 도입된 것인데 그 도입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를 반영하는 광의의 사회주의의 지향성을 드러낸 것으로서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남미의 모델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대중투쟁을 동력으로 한 선거 승리나 원내외 통합 전략은 궁극적으로 선거에 의한 집권 추구, 군소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서 폭력 사용을 용인한 것이라거나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의 수단인 통일전 선전수를 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주도 세력이 북한 체제를 추구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에서 피청구인에 이르는 분당과 창당 및 재분당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민주노동당 내 자주파의 대북 정책이나 입장이 우리 사회의 다수 인식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주파의 노선 자체가 주체 사상에 기초한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나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추종에 기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피청구인 내부의 자주파 또는 이에 우호적인 사람들의 비중이 더 커졌다고 하여 그것이 곧 과거 민주노동당 구성원 가운데 종북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이 피청구인에 남았음을 입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 구성원 가운데 반국가 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 조직원이나 부 조직원 또는 관계자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판결에서 조직원으로 언급된 단지 몇 명에 불과하고 그중 2기와 그 지지자들이 이념적 통일성을 가진 조직을 형성하여 피청구인을 장악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밖에 청구인 주장에 의할 때 피청구인을 주도하고 있다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경남연합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 또는 그 조직원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 어떤 이념을 공유하거나 지지하여 통일적으로 단결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과 북한의 직접적인 연계는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피청구인이 대한체제의 수립이나 구조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폭력적 수단이나 그 밖에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하려 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피청구인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이 주최한 2013년 5월 10일 및 5월 12일 각 모임과 그 모임들에서 이루어진 이기 등의 발언은 단순히 언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활동은 피청구인 전체의 기본 노선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기본 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피청구인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한편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야권 단일화, 여론조작 사건과 같은 피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를 존중하지 않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인 전체가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활동들을 제외하면 피청구인은 다른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정당활동을 영위하여 온 점, 그간 우리 사회가 산발적인 선거부정 행위나 정당 관계자의 범죄에 대하여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당해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활동들이 피청구인 자신의 정치적 기본 노선에 입각한 것이거나 거꾸로 피청구인의 기본 노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8.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 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상대적으로 미약한데 반하여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야기되는 해악은 매우 심각하므로 정당 해산 결정은 그러한 이익이라도 긴절하게 요구되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후적이고 보충적으로 선고되어야 하는데 피청구인 소속 당원들 중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사처벌 등을 통해 그러한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 결정 과정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점, 정당 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데 지방선거 등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공론 영역에서 이미 피청구인에 대한 실효적인 비판과 논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 결정이 피청구인의 대다수 일반 당원들에게 가하게 될 사회적 낙인 효과, 그리고 현격한 국력차를 비롯한 오늘날 남북한의 변화된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 대한 해상 결정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